김하성은 결국 옵트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수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과연 김하성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김하성의 오프 시즌은 어떻게 흘러갈지, FA가 된 김하성의 올겨울을 개인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 영상의 메인 주제이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김하성은 옵트아웃을 왜 했을까입니다. 김하성은 작년 어깨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FA 시즌이었음에도 좋은 계약을 따내지 못하고 템파베이와 1+1으로 연간 1,600만 달러 규모의 단기 계약을 맺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부상 복귀는 늦어졌었고 7월 복귀 이후에도 템파베이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부상을 당하며 템파베이 역대 최고 금액 FA 선수의 김하성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 템파베이는 김하성을 웨이버했고 애틀란타가 웨이버된 김하성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조지아 생활이 좋았던 걸까요? 애틀란타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7월 성적 35타석, 타율 2할 2푼 6리, 1홈런, OPS 0.669, 8월 성적 58타석, 타율 2할 8리, 1홈런, OPS 0.578, 9월 애틀란타 이적 후 98타석, 타율 2할 5푼 3리, 3홈런, OPS 0.684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록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았는데? 라고 말이죠. 사실 처음 브레이브스로 이적하고 나서는 연이어 홈런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딱히 눈에 띄게 타격이 좋아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템파베이에서 보였던 잔부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눈야구가 다시 어느 정도 되고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9월과 10월 성적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뛰어난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센세이셔널 모습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애틀란타도 사실 조금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1,600만 달러의 계약은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니기에 옵트아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보여준 모습이 너무 단편적이기도 해서 브레이브스에서 1년 기간을 더 채우고 완전한 모습으로 FA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9월과 10월에 받은 성적만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성적도 아닐 뿐더러 풀타임을 돌았을 때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 몸 상태는 또 어떠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타격도 어느 정도 폼을 보여줄지 정확히 증명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옵트아웃보다는 옵트인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 보였습니다. 헌데 전혀 이 예상은 틀렸고 김하성은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재 시작 흐름에 몸을 던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김하성이 옵트아웃을 한 이유는 몸 상태의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딱 김하성이 FA 하기에 너무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MLB에서 현재 수비가 좋은 유격수 또는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팀은 많은데 시장에 나올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 올해는 더욱더 시장이 그렇습니다. 김하성에겐 완전한 적기이자 상당한 호재이죠. 시장에 나올 경쟁자는 보스턴의 트레버 스토리, 토론토의 보비셋인데 김하성이 가장 뛰어난 수비수입니다. 물론 나머지 2명의 선수에 비해 타격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수비 하나만 봤을 땐 가장 좋은 선수죠. 거기다 트레버 스토리는 사실상 보스턴이 옵트인 할 것으로 보여 시장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 이제 보비셋과 김하성인데요. 보비셋도 블루제이스에서 강하게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겠지만 놓치는 상황이 되더라도 김하성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고 김하성보다 몸값도 비싸게 측정이 될 것이기에 조금 원하는 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김하성을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은 어떤 팀이 있을지 진짜 러프하게 잡고 생각해보면 우선 옵트아웃을 한 원소속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입니다. 브레이브스는 사실 지금 유격수 자리가 너무 필요합니다. 닉 앨런은 수비는 상당히 좋은 선수이지만 타격은 그냥 아예 못 쓸 수준입니다. WRC 플러스가 50대인 선수죠. 만약에 너무 비싼 값이 아니라면 브레이브스는 김하성을 다시 잡아두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가능성이 큰 것 같진 않지만 양키스입니다. 양키스의 주전 유격수 볼피, 주전 이루수는 치dum주니어입니다. 밀어낸다면 아마 볼피의 자리일 것 같은데요. 볼피가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 수비에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타격에서도 올해도 WRC 플러스 83에 머물러 3년 연속 80대이거든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양키스는 볼피를 트레이드로 내놓고 김하성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시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휴스턴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휴스턴의 유격수 제레미 페냐는 굳건한 포지션입니다. 사실 간다면 호세 알투베의 이루 자리인데요. 알투베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수비에 많은 문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3루 코레아, 유격수 페냐, 2루에 김하성을 두면서 내야 수비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스턴인데요. 우선 보스턴의 첫 번째 목표는 트레버 스토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만약 스토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대체로 김하성 영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역시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긴 하지만 러프하게 보면 예상해볼 수 있는 팀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에인저스도 나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승에 도전할 그런 팀은 아니라서 해야 하는 이유는 잘 없긴 한데 만약 젊은 내야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 내야수가 필요하다는 팀 내 콜이 있다면 어쩌면 가장 확률이 높을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나머지 시애틀이나 토론토도 노크해 볼 수는 있긴 한데 여기도 현재
현재 구축하려는 라인업의 이름들을 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팀들이 김하성이 반드시 꼭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팀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금액 때문인데요. 1600만 달러를 거부하고 옵트아웃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2000만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그래서 달려들 팀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다만 메리트라고 한다면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건데요. 3년에서 4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략 총액 6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가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유격수나 이루수 자리가 필요한 팀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중요하겠네요. 피츠버그 같은 20구단 팀에서 미친 척하고 템파베이 마냥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왜? 연봉 2천만 달러면 그들에겐 정말 큰 돈이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달려들 팀들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 1600만에서 1800만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5년에서 6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하성이 3년에서 4년 계약을 맺고 계약이 끝날 때쯤이면 33살에서 34살 정도가 되는데 다음 FA 계약을 맺기 무척 좋은 나이는 아니라서요. 그리고 만약 금액을 이 정도로 깎는다면 시장에서 김하성 메리트는 확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김하성은 첫 번째 옵션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각 팀 사정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조각을 맞춘 후에 김하성 카드를 만지작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약 발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라스는 정말 시장 끝날 때까지 협상하는 것으로 유명하기에 선수의 확실한 콜이 없다면 계약 이야기가 생각보다 더 늦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쭉 김하성 FA 관련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옵트아웃을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합니다. 애틀란타도 꼭 필요한 카드이기도 하고 김하성도 애틀란타의 정도의 팀이라면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팬이기도 해서 김하성이 브레이브스와 계약을 맺는 그림도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김하성의 FA가 확정되면 이후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